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이번 야로드 협상은 돈을 향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볼라방들의 인생을 그린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카지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끌고 가는 동력은 단연 차무식의 욕망이죠. 시즌1에서는 차무식이 필리핀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카지노 대부가 되어가는 입지전적인 과정을 그렸다면 시즌2에서는 공고해 보였던 그의 세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느린 호흡과 전개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협상학적 관점으로는 참고할 게 많은 드라마입니다. Anyway, you must have heard, but I'm calling to discuss a business venture. Thought it might interest you. Okay. So the Supreme Leader Kim has plans to build a casino for foreigners in Pyongyang, and the offer came to us. Really? Oh, I'm dead serious. We're gonna build a massive casino in Pyongyang. But then it's saying. He's in, of course. Sounds great. So you're interested? Great. When can I meet you? How about later today? Hotel restaurant 4 p.m. Perfect. Sounds great. I'll see you there. See you.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저희 회사 법률 고문이십니다. 법무법인 대표 최동근이라고 합니다. 두 장면에서 보셨듯 차무식은 중요한 협상이면 무조건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주와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호주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반면 석탄이 전혀 나지 않는 일본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협상을 진행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갑의 위치에 있는 호주라고 생각하셨겠죠. 자, 그런데 일본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호주 협상가들을 초대해서 협상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에 간 호주인들은 일본인들의 속도에 맞춰 협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다른 국가에서 온 석탄 공급 업체들을 한 번씩 마주치게 하면서 베터나를 노출했고, 이를 본 호주인들은 경쟁의식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정말 중요한 협상은 애플 본사도 아닌 자신의 집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이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처럼 차무식의 장소 선점은 매우 훌륭합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 자동 기소가 됐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뭐 그렇긴 한데 할 말만 하겠습니다. 예, 뭐부터 볼까요? 14년 전 협박, 갈취, 폭행 이거부터 갈까요? 예, 그러시죠. 2001년 6월 18일 대전 갈마동 행복마트 차량에서 진명관 씨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 2001년 7월 18일 전화통화로 진명관 씨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셨네요. 인정하세요? 예. (2001년 8월 1일) 진명관 씨의 차량 갈취 인정하세요? 갈취는 아니고요. 받을 돈 대신해서 받은 겁니다. 쥐가 지 입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줬어요. 그 받을 돈이라면은 제가 모시고 있던 회장님 돈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회장님은 이번에 돌아가신 민석준 회장님이시고요. 이분 돈 얼마를 받으려고 하신 거죠? 그 진명관이가 우리 회장님 돈 3천만 원 빚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받으러 간 건데 그 양반도 건달이라 자꾸 뻗탱기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안 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욱하는 성격이에요. 폭력을 썼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번 우리 회장님 사건 범인은 제가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고 사건 내막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해보세요. 제가 일단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우승 영감한테도 얘기를 해뒀고요. 한국으로 송환된 차무식은 자신의 보스인 민 회장 살인의 누명을 쓰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 빚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와 금품 손괴죄 등에 대해 죄를 묻는 장면에서 차무식은 흔쾌히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일까요? 검사에게 신뢰를 얻어 더 큰 아젠다를 다루기 위한 빌드업인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상대와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선 신뢰 구축 후 아젠다 통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차무식은 민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나 논리에서 머물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밝혀내죠. 결국 과거에 저질렀던 제목만으로 형량 1년, 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민석준 씨 살인 사건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뭐? 나 사살하라고? 아니 내가 경고했잖아요. 아 이거 빈말로 들으셨구나. 그래? 아이 씨발 새끼야. 너 화사이에 살지? 그리고 네 딸내미 인터내셔널 유치원에 다니고. 네가 이 씨발 새끼야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내가 72시간하게 똑똑하게 보여줄게. 알았냐 이 씨발 새끼야? 끊어. 야 이거 뭐 액세서리도 갖고 왔어? 병신 새끼. 에이 씨발.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필리핀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 진짜 죽인다. 알았어? 보신 두 장면은 전형적인 데드라인 전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협상에 데드라인이 생기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데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1차 데드라인을 5월 20일로 정했고 1차 시간 내에 타결이 되지 않자 2차 데드라인을 5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 불리한 쪽은 현대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데드라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겼을 경우의 위험과 이득을 계산해서 더 큰 해가 없다면 대담한 결정도 가능하겠죠. 아니 추징금이 80억이요? 동생은 450억이에요. 적게 내시는 거예요? 아니 걔랑 저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아 내가 그런 돈을 본 적이 있어야지. 게임기는 안 친 게 그 정도예요. 그쪽에서 운영한 카지노 오빠만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매출이 300억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뭐 그간 조사를 많이 했죠. 차무식 씨 개인 소득으로만 200억이 넘더라고요. 저 그렇게 못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제 수중에 진짜 없습니다, 돈이.
봐드려서 80억이에요. 200억도 최소 수익으로 잡은 거고.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안치형이 수발 만들었습니다. 걔 비전을 보고. 자꾸 이렇게 발뺌하시면 저희는 정식으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왜들 그러세요? 예? 아니,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근데 왜 그런 건 조사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래도 사회에 기부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왔습니다. 주변에 알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세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저 정말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계속 내라고 하시면은 저 한국 못 들어와요. 좋아요. 그럼 저 이것도 못 냅니다. 솔직히.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 징역 살아야죠 뭐. 예? 빵에 가야지 뭐. 내가 뭐 방법이 없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깎아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80% 깎아드린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네? 이러지 마시고 90% 깎아주세요. 팀장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좀 믿어주십시오. 예?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그건 꼭 내셔야 합니다. 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무식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제대로 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죠. 그래서 국세청 팀장이 주장하는 추징 세금 80억 원의 90%를 깎아 8억 원으로 세금을 탕감받습니다. 현 세법에서도 세금은 일단 결정하고 고지하면 5년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유예는 받아도 탕감받을 수 없지만 과세 단계에서 결정적인 과세 자료가 없다면 차무식처럼 사실 확인에 의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국세청의 욕구, 즉 인트레스트는 뭘까요? 차무식을 구속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과세하는 걸까요? 당연히 구속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차무식은 국세청의 인트레스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약자들이 주로 쓰는 리밋 전술을 통해 소액이지만 변제하겠다고 ob수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완벽하게 먹히죠. 상대방이 가진 본래의 의도 및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량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욕구를 파악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Additionally, Mr. Cha, who was deported last year, has made an official request to re-enter the country. The Korean court found him not guilty, of course, but we need consent from all other departments present here to lift the ban. Any thoughts? If he's not guilty, his ban should be lifted. The media framed an innocent man as a murderer. This could become a diplomatic issue. I think the arrest and deportation was excessive to begin with. It was our fault not to try him here. But allowing him back because he's found not guilty in Korea
might seem discriminatory to some. We're all at fault here. I say we should let him back in. To lift the ban, we also need the go-ahea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And we can all agree that it's not a simple task. That I can handle, and I'll report it to the president as well. So, let's find a way to make this happen. 협상할 땐 긍정적 사고보다는 부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을 만한 상대가 사소한 문제를 변경하고자 하면 별 생각 없이 동의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넘어간 선의의 타협이 나비효과가 되어 후에 예상치 못한 골치 아픈 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약속을 이행하는 법을 학습한 최초의 동물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약속을 어긴 이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다. 법정에 가면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다투는 소송인들이 늘 북적거린다. 영화실은 어떠한가? 심각한 계약 불이행의 빛을 목숨으로 갚은 이들의 시선이 드물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업가이자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트럼프의 사례를 들어보죠. 트럼프는 애틀랜틱 시티에 별로 좋지 않는 대지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취득세를 물고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들어가며 카지노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천천히 건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중을 기한 것이죠. 반면 대형 호텔 체인인 힐튼 그룹의 베런 힐튼 회장은 같은 애틀랜틱 시티에 카지노를 지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며 모험을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카지노를 개장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한과 동시에 4억 달러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을 2달 앞두고 면허 신청이 거부되었고 결국 베런 힐튼은 트럼프에게 기껏 지어놓은 카지노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상대가 가깝든 가깝지 않든 확신했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차무식처럼 사람이나 상황이 변덕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필리핀의 카지노 왕과 요직에 있는 고위 관리직을 관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니체의 말처럼 피로 붉게 물들지 않으려면 말이죠.